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핑 6월 16일입니다. 주말은 편하게 보내셨는지요? 주말 기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글로벌 세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6월 14일은 미 육군 창설 기념 250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죠.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점이 없고 누구나 축하해야 될 사안이었지만 그날이 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날이었고 또 여러 가지 이민자 단속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시위가 매우 거세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약 6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펼치는 게 적정하냐의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은 대부분 미 육군이 퍼레이드를 했다. 그래서 미 육군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페스티벌을 했다라는 것과 더불어 트럼프에 대한 반발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그냥 이제 같은 수준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물론 트럼프가 이러한 미 육군의 군사 퍼레이드를 기획한 측면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또 본인의 생일날 이러한 행사를 펼친 것에 대해서 비난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군사적으로만 미 육군 입장에서만 보자면 가장 미국의 역사와 함께 왔던 미 육군에 대하여 미국인들의 자부심, 미 육군에 대한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의 존경심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행사를 유튜브로 쭉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작년과 재작년 우리 서울 시내에서 벌어졌던 퍼레이드와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어제의 미 육군 행사는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페스티벌로 이름 붙였는데요. 정말 페스티벌 같았습니다. 첨단의 무기가 나와서 전 세계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거나 또는 무기의 어떤 첨단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상대해야 될 적국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250년 동안 미 육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250년 동안 육군이 여러 전쟁에 참전했는데 그때 어떤 군인들이 어떤 복장으로 어떠한 무기체계로 참여해서 오늘날 미 육군이 있게 됐고 그 미 육군의 기반 위에 미국이 존재하는지 이를 보여주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비교적 간명한 시나리오와 컨셉으로 잘 정리가 됐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워싱턴 의사당 앞에 있는 백악관 앞에 있는 내셔널몰 광장에서 단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단상 앞으로 병력과 장비들이 지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보통 우리 군에서 국군을 행사하게 되면 병력을 한 달 전에 소집해서 굉장히 아주 강훈련을 하거든요. 어제 화면에서 보여지는 미 육군 병사들은 그런 모습은 없어 보였고 그냥 이 행사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건 되게 보기에도 편안했고 그 광장에 나왔던 많은 미국 시민들도 웃는 표정으로 미 육군에 대해서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거는 되게 보기 좋았고 오후에 시작됐던 행사가 야간까지 이어지면서 야간에는 불꽃 축제, 불꽃놀이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후에서 야간으로 이어지는 이런 행사의 흐름 그리고 미국인들의 어떤 자부심을 높이고 미 육군의 강한 힘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미 육군이 250년 동안 미국의 역사와 함께 왔는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던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비난을 받고 안 받고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요. 결국 미 육군이라는 군 행사 자체를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뭔가 의욕을 사는 행사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미 육군은 어떤 조직인가요? 6.25 때 우리 한국 전쟁에 와서 3만여 명이 전사했는데 그 병력들이 다 미 육군이잖아요. 지금 한반도에 와 있는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 중에 대부분이 미 육군입니다. 따라서 미 육군의 250주년은 어제 행사의 중간에도 보면 한국 전쟁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냥 남의 나라 군대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 육군이죠. 적어도 이런 미 육군에 대해서 우리 정부 기관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그 단체에서 뭐 축하의 메시지나 또는 그 의미를 기리는 우리도 함께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방산기업들은 미국 진출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미 육군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 출전하고 있고요. 우리의 무기 체계가 미국으로 수출되길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미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애경사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어떤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게 매우 필요하죠. 어제 미국의 다양한 방산기업들의 SNS를 보게 되면 미 육군 250년을 축하한다는 다양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는 축하 영상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미국의 방산기업들은 미 육군의 25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포스팅을 다양하게 어쩌면 그들이 진짜 미 육군을 위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꿈에도 소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제가 어제 여러 기업들의 그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유튜브까지 포함해서요. 이제 아무도 그런 언급을 한 곳은 없었습니다. 미국 사업에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있다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 육군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함께 기여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우리의 호감을 높이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란의 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에너지 그 시설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한 바에는 이것을 그냥 한번 보여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전략적 목적이 달성이 돼야 아마 공격을 멈출 것 같은데요. 어제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면 이란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휴전을 원하는 그런 그 속내를 보여준 것 같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공세가 어느 정도 주요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짧은 기간 동안 단기적 압박을 위하여 아마 공격을 더 거세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그 최초 공격을 기점으로 해서 보복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혹시 그 전면전으로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거기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까봐 매우 걱정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이란이 핵 개발을 하겠다고 누차 언급해 왔는데 그런 핵 개발이 곧 현실화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죠.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국 이스라엘의 존재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것을 용인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첫째는 이란의 핵 개발 동향이 본격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아예 근본부터 없애려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이 이제 핵 협상을 하고 있고 원래 15일 날도 미국과 이란이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채 미국과 이스라엘이 직접 핵 협상을 하게 되다 보면 이스라엘이 약간 패싱 당하는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면 미국이 암묵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 동향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어떤 미국과 관계 회복을 함으로써 이란이 경제적으로 살아나고 중동 지역에서의 이란의 파워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는 건 역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핵 협상을 앞두고 핵 협상을 깨버리겠다는 그런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가지 뭐 범죄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인해서 아마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 법적 조치를 당할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네타냐후는 자신에 대한 개인 문제에 대한 어떤 사법 당국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이 전부 이란으로 쏠리도록 만들고 여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네타냐후의 입지를 더 탄탄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요인 때문에 이번 이란 공격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우리와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결국 중동 지역은 석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 석유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데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오일 전쟁이 일어나서 뭐 석유값이 급격히 오른다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함으로써 전 세계에 유통되는 석유의 흐름을 막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100% 석유를 수입해서 그 수입한 석유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산업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산업이 절대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러한 그 전쟁이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로 혹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도 미국이 한반도에 있던 패트리엇 대대를 중동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중동의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순환 배치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병력을 혹시 중동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그냥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우리 군이 여군의 약 85%가 군생활과 장애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서 전역을 고려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군이 군 양성평등 지표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통계가 이제 그렇다는 것인데요. 사실 직장생활과 장애 양육을 병행하는 것은 군대의 여군도 어렵지만 일반 기업의 여직원들도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발표한 이 지표의 내용은 일반 기업의 직원들보다 군에 근무하는 여군들의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거죠. 2024년 군 양성평등 지표조사에는 5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그중 일과 가정, 양립 여건 이 부분이 나머지 4개에 비해서 현저하게 수준이 이제 낮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한 것이고 보통 부대 안에서 남군이건 여군이건 부부 군인일 경우에도 부대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지 부대 밖의 가정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육아 이런 것들은 부대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요인이 돼서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아빠로서의 남군, 엄마로서의 여군이 부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대책이 없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출근할 때 아이를 거기에 위탁하도록 하고 또는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여군이 직접 찾아가서 또는 뭐 아빠인 남군이 직접 가서 찾아서 또 다른 시설에 맡기지 않더라도 그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뭐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돼서 군복을 입고 부대 안에서 근무할 때는 자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뭐 시설의 열악함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인데요. 그거는 당사자들이 감내하면 되는 것인데
이 아이들의 육아의 문제는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아이들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실제 나타난 그 지표를 보게 되면 특히 육아휴직을 얼마나 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 또 탄력근무, 일종의 유연근무죠. 유연근무를 얼마나 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저도 군에 있을 때 느꼈지만 육아휴직을 가 있는 상당 기간 동안 그 친구의 경력은 단절되는 것으로 봐서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차후 근무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죠. 근데 제가 한화에서 근무할 때 보면 이제 놀랐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회사 경영기획실에서 핵심 보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육아휴직 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고, 또 당시 이제 회사에서는 승진을 하게 되면 약 한 달 정도의 안식월을 줬는데, 보통 군대에서 진급했다고 한 달 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쉴 것 같은데요. 기업의 직원들은 확실하게 쉬더라고요. 혹시 이 안식월을 가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본인 경력에 마이너스가 될 거를 생각해 봤냐고 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제가 실제 목격했을 때에도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다시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서 예전처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안식월 가는 것처럼 또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육아휴직이 개인의 향후 진로나 개인의 근무 역량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탄력근무 마찬가지죠. 유연근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자기의 근무 시간 하루에 8시간이면 또는 주 40시간이면 그 안에서 총량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조금 더 유연하게 선택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죠. 아침에 출근을 조금 늦게 하면 저녁에 좀 더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 아침에 빨리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면 저녁에 조금 빨리 나갈 수 있고, 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조율하게 되면 아침에 아이를 맡기거나 오후에 아이를 다시 찾아오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혼자 생활하는 그 아이 엄마 여군도 자기가 조금 더 부대 근무 시간과 아이를 육아하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군생활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우리 군에서 여군 인력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약 한 10,000여 명 있는데 앞으로 출산율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군 안에서 여군 인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미리 필요한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 강한 군대, 대한민국 국군을 만드는 그런 보약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식시장 방산기업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역시 모든 기업이 붉은 불기둥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만 놓고 보니까요, LIG 넥스원이 이제 50만원 돌파해서 55만원대, 오늘도 약 26,000원 정도가 오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원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97만원. 정말 놀랍습니다. HD 현대중공업 8,500원이 올라서 43만원대고요. 현대로템 약 9,900원 상승이네요. 20만원 돌파가 진짜 눈앞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다 상승하고 있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오늘 약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서 64,000원대입니다. 정말 방산 기업들의 주식 상승은 이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모든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무기 체계가 수출될 여지가 늘었다라고 보는 것은, 이것은 남의 나라 전쟁을 가지고 우리 방산 기업의 그 수익과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런 전쟁이 악화될수록 상황이 나빠질수록 방산기업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전쟁은 경제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쟁 하나만 가지고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이 10시 20분경인데요. 모든 기업의 이런 상승, 하나오션만 약 1,500원이 빠져 있네요. 이런 그 상승이 놀랍고, 특히 한국항공우주 카이 같은 경우도 그동안 가장 상승 움직임에서는 뒤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신고가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같은 업종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던 종목까지 막 상승세를 타게 되면 대략 그 업종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10만 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조금 더 새롭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산기업의 주가 상승이 방산기업의 새로운 투자 여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개인의 계좌 잔고에도 큰 풍성한 기쁨으로 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 16일 밀리핑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밀리핑 화이팅!